자,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극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시간입니다. 자, 함수의 극한, 저희가 이제 수학 2 처음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극한부터 해서 연속, 그리고 미분, 적분까지 한 흐름으로 따라와야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극한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극한이란 건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함수값, 요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야. 함수값은요, fa라고 할 때 fx 함수 위에서 x는 a라는 어떤 점이었죠. 점이었단 말이에요, 점. 그런데 극한은 점의 개념은 아닙니다. 한없이 다가간다 라는 개념이고요. 비슷하게는 근처에서의 함수값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처에서의 함수값이요? a 플러스 1이요? 이런 거 아니고요. a 마이너스 1 이런 것도 아닙니다. a보다 살짝 왼쪽, a보다 살짝 오른쪽, 아주 살짝 왼쪽 혹은 오른쪽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극한의 종류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 어떤 점, 방금 말했던 x는 a라는 점, 요거는 fa라고 했었을 때 함수값이죠. 기준이 되는 건 함수값이 되는 요 x는 a라는 지점이고요. 그것보다 살짝 왼쪽, 그것보다 살짝 오른쪽 이렇게 극한의 종류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좌극한, 하나는 우극한. 자, 이렇게 극한을 관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극한을 조사했었을 때 극한이 수렴하냐 혹은 발산하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극한이 좌극한, 우극한 두 개가 있어요. 요 극한을요, 조사를 해봤더니 수렴하거나 발산한다 라는 결론까지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대답할 수 있는 두 가지 답변이에요. 얘가 수렴합니다. 혹은 얘가 발산합니다. 자, 수렴합니다 라는 건요, 0 혹은 상수의 값을 갖는다는 개념이에요. 값을. 제가 값 동그라미 이렇게 해놨죠? 발산은요, 값이 없다 라고 제가 해놨습니다. 결과가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가 나온다라는 소리인데요. 예를 들어서 x가 한없이 커져. 그래서 엄청나게 커지는 100만보다 요 100만이죠. 요거보다 더 커져서 거의 무한에 가까운 숫자까지 다가갔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y는 x제곱, 요 그래프에서 y 값이 한없이 커지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x제곱은요, 무한으로 다가갈 거예요. 맞죠? 요거는 값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한 마이너스 무한은요, 값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한없이 커진다 라고 받아들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좌극한, 우극한을 조사했더니 수렴하거나 발산할 수 있어? 얘네들이 만약에 값으로 존재해, 다시 말해서 수렴해, 그러면서 동시에 좌극한의 값과 우극한의 값이 같을 때 극한이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얘가 수렴해도 극한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얘가 수렴할 때는요, 좌극한이 존재한다 라고 말하고요, 얘가 수렴할 때는 우극한이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좌극과 우극이 같을 때 극한 값이 존재한다. 좌, 우 이런 말 안 쓰고 그냥 극한 값이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좌극이라고 하면요, 어떤 지점에서 왼쪽, 우극이라고 하면요, 어떤 지점에서 오른쪽. 관찰하고자 하는 함수를 이렇게 써주는 거야. 얘네 두 개가 같을 때, 얘네 두 개가 같을 때 우리는 극한 값이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거를 퉁쳐서 뿔말을 없애주는 거예요. 이제 x가 a로 갈 때 어떤 함수에서 fx라는 함수에서 요게 어떤 값으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5라고 존재할 수도 있고요. 0, 2라고 존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로 나와 있는 경우 우리는 수렴한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요거
극한에 대한 표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x는 a가 아니다. a의 근처에서 관찰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기호가 퉁 쳐져서 플러스도 없고요. 마이너스도 없다 라고 하면요. 아, 좌극과 우극이 같구나. 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거. 좌극과 우극이 다른 경우에는요. 이렇게 분리해서 써야 됩니다. 이렇게 퉁 쳐서 썼다 라는 건요. 좌극과 우극이 같다라고 생각하고 출발하는 거다. 오케이? 요게 극한에 대한 개념이다. 예제 1번 가볼 건데요. 자, 극한은요. 근처에서의 함수값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조금 보여드릴 거냐면요. 자, 하나는 초록색, 하나는 주황색으로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자, 초록색은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fx라는 함수에서 x는 마이너스 1의 오른쪽을 관찰할 것이다 라는 거야. 플러스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요게 마이너스 1이죠. 요걸 기준으로 살짝 오른쪽을 관찰하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값을 읽어버리는 거지. 자, 읽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 요 정도의 형태가 나올 거야. 정확히는 이 fx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1이죠. 왜? 여기에 색칠돼 있고 여기는 색칠이 안 돼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경계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의 값이 나온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빵꾸 떨어진 것부터 이렇게 이어져 가니까.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큰 놈을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은 마이너스 1보다 y값이 살짝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친구는요. 마이너스 1보다 살짝 커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때요. 마이너스 1보다 살짝 커요. 이런 표현을 결론적으로는 안 써요. 그러니까 객관식에서도 그렇고요. 주관식에서도 그렇고요.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이라고 쓰지 마이너스 1보다 살짝 커요. 이런 식으로 안 쓴단 말이야. 그래서 이 친구를 이렇게 마이너스 1로 바꾸어 줍니다. 요거를 중간값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요거를 결과값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 중간값과 결과값을 나누어서 소개를 드리는지는 뒤에 유제에서 한 번 더 소개를 드릴게요. 자, 이제 주황색 한번 가볼까? 그러면 1보다 조금 작대. 1보다 조금 작대. 그러면 1보다 조금 작은 친구. 이게 1이야? 그럼 1보다 조금 작아. 그러면 1보다 조금 작은 친구의 함수값을 읽으면 1보다는 조금 크겠죠. 이렇게 찍으면 1보다는 조금 크겠죠. 그래서 1보다는 조금 크다. 요거를 또 어떻게 퉁친다? 1로 퉁친다. 조금 크고 조금 작은 건요. 여기는 둘 다 조금 큰 거지만 결과를 쓸 때는 의미 없게 판단을 하자. 괜찮나요? 그래서 3번이다. 자, 지금은 설명드리느라 좀 길었는데요. 실제 시험에서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라고 하면요. 아, 마일 플러스, 마일 플러스, 아, 마일로 쓰고요. 1 마이너스, 아, 1 마이너스 1로 쓰니까 요렇게 3번. 요렇게 조금 속도감을 가지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유제 1번 가볼 건데요. fx가 이렇게 구간별로 정의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1 마이너스랑 1 플러스랑 같대요. 이런 느낌이거든? 자, 근데 1을 경계로 나누어져 있으니까요. 제가 초록색 그리고 주황색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표현한다 라고 하면요. 여기에다가 1 마이너스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가 1 플러스 집어넣은 거랑 같다라는 거고요. ax 플러스 1에다가 1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요. 요렇게 쓸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여기에다가 1 플러스를 집어넣으면요. 결과적으로 요렇게 쓸 수 있어요. 사실 1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으니까 이거는 a보다는 조금 작아요. 그런데 요거는 중간값이고 저희가 결과로는 그냥 a로 쓴다라고 했죠. 요것도 원래는 3a 플러스 약간 요런 느낌으로 적어줘야 되는데 저희가 결과로 요렇게 적어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2a는 3이고요. a는 2분의 3이다.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자, 유제 2번 가볼 건데요. 여기서 중간값의 힘을 조금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보면은 fx 요런 형태로 안 돼 있고 지금 안에 어떤 특정한 함수가 들어가 있죠. 그 마이너스 x 그리고 x 플러스 1이 아니라 x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가 들어가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마이너스 x라는 친구를 이렇게 그려놔. 또 마이너스 x는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겠죠? 그리고 x-1이라는 친구를 이렇게 그려놔. 그 다음에 먼저 관찰을 하는 거야. 0 플러스를 집어넣을 때 얘가 어디로 가는지. 오케이? 자, 그러면 0 플러스 한번 집어넣어 볼까? 기준은 0이라고 했죠? 항상 함수값이 기준이다. 0인데요. 0 플러스 라고 했었으니까 제가 요거 초록색으로 살짝, 주황색으로 살짝 먼저 구분하는 겁니다. 보시기 편하게. 0 플러스로 집어넣으면요. 0 마이너스가 나올 거야. 여기까지는 중간값이죠. 그래서 원래는 만약에 리미트 x가 0 플러스 마이너스 x라는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0이라고 쓰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이야? f라는 함수를 관찰하는 거잖아. 자, 리미트를 이쪽 안쪽으로 계산을 했어. 그랬더니 0 마이너스가 나왔어. 그럼 우리는요. 요거를 관찰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실질적으로 x가 0 플러스로 갈 때 마이너스 x는 0보다는 조금 작은 쪽으로 흘러갈 거니까. 그래서 0보다 조금 작은 쪽 관찰. 중간값이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계산이 들어간 거죠. 중간값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계산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들어갔다. 0으로 안 들어갔잖아. 결과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안 썼잖아. 자, 읽어주면요. 2보다는 조금 작다. 이렇게 읽어주는 게 조금 더 적절하겠죠? 자, 요것도 중간값이에요. 2보다 작다가 중간값인데 우리는 여기서는 이렇게 결과값으로 써줘야 되겠죠? 자, 주황색도 계산 1 집어넣읍시다. 1 집어넣으면요 0이죠? 1 플러스가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 1보다 조금 큰 거. 그랬을 때 나오는 중간값이 0 플러스일 거고요. 자, 얘는 분명히 무슨 값? 중간값이라고. 자, 중간값인 상태에서 계산 아직 안 끝났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f0 플러스 그러니까 0보다 조금 큰 거 찾아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읽어.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크다.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크다. 얘도 중간이죠. 결과를 써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얘랑 계산을 하면 1이 된다. 정확히 표현하면요. 유제 2번 같은 경우에는 합성함수의 개념이에요. 합성함수의 개념이다 보니까 그냥 안에 있는 함수, 요걸 속함수라고 하거든요. 사실 속함수를 그냥 그려서 먼저 계산하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토대로 요렇게 겉함수를 계산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를 그릴 수 있다면 그려서도 판단해보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자, 요렇게 극한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다면 극한의 성질 요것도 알아봐야 합니다. 극한의 성질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수렴하면 계산할 수 있다. 뭐라고? 수렴하면 계산할 수 있다. 자, 수렴한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으면요. 분리해서 계산하고 생각할 수 있다. F와 G가요. X가 A로 갈 때 이렇게 알파라는 것과 베타라는 걸로 수렴한다. 자, 수렴한다 라는 건 다시 값을 뭐한다? 가진다. 요거 생각하는 거야. 얘는 그냥 C라는 상수 자체로 수렴, 얘도 수렴. 수렴하니까 이렇게 분리하고 계산을 할 수 있다. 얘 수렴, 수렴. 수렴하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계산할 수 있다. 수렴하니까 분리해서 이렇게 리미트를 따로 쓰면서 계산할 수 있다. 얘도 수렴, 얘도 수렴하니까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나왔어. 요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서 자, 나누기죠. 요거는 수렴, 수렴 분리해서 계산할 수 있다. 단, 요거 중요합니다. 나누는 분모가요 0이 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0으로 수렴하는 것도 수렴하는 거야. 4로 수렴하는 것도 수렴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결과가 0이고요. 4거든. 0분의 4. 요거는 수렴한다 라고 말하지 못해요. 발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1, 조금 더 나아가서 y는 x분의 4 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함수가 그려지죠. 0으로 다가간다 라고 한다면요. 봐봐, 0분의 4 여기거나 여기겠죠. 발산하는 형태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는 계산이 안 되고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왜? 0분의 상수꼴은 수렴하지 않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수렴할 때만 계산할 수 있고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나눌 때는. 플러스 알파.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리미트 내부에서 식 조작이 조금 자유롭게 가능하다. 무슨 말이야? 내가 리미트를 이렇게 벗기지 않는 한 안에서는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썼어. 요거를 분리하고 싶었어. 그러면 이 친구와 이 친구 각각이 뭐 해야 된다? 수렴해야 된다라는 거.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요 화면에서 지금 보시는 건요. 아, 수렴하면 분리할 수 있고요. 수렴하지 않아도 이렇게 식 내부에서 조작은 가능하다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예제 2번을 가볼 건데요. 자, 이 친구와 또 이 친구가 수렴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 상태에서 요거를 구하래. 그럼 단적으로요. 우리가 요 두 놈을 이용해서 얘를 만들어내야 되거든.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 자, 수렴하니까 이걸 합칠 수도 있어. 분리할 수도 있지만 당연히 합칠 수도 있겠죠? 아, 그러면 써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마이너스 fx랑 gx 곱한 거. 그리고 또 어떤 식을 쓸 거냐. 제가 원래는 써야 되는데 살짝 편하게 하려고 요거 색깔만 이렇게 제가 체크를 하면서 가볼게요. 당연히 주황색 쪽은 fx, gx를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두 개를 더 할 수도 있겠지? 분명. 자, 수렴하고 수렴하니까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합칠 수도 있어요. 자, 합치게 되면요. 요거에 대한 결과는 리미트 x가 2로 가 2배의
fx 요런 형태가 된다고. 요렇게 사라질 테니까 두 개 더하면 일단 10이야. 그리고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이거 상수이죠. 자, 상수 곱하기 요거에 대한 값, 요거는 몰라? 네모가 10이 나와야 돼. 자, 그럼 얘가 발산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는 거야. 혹은 수렴해야만 할까? 그걸 생각해 보는 거라고. 자, 발산한다. 예를 들어 무한이나 마이너스 무한이 나온다. 라고 하면 요 친구는 10의 값을 가질 수가 없어. 왜? 2 곱하기 뭐 해야지 10이 나옵니까? 무조건 5 해야 된다고. 얘는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역으로 얻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란 친구가 5가 되겠구나. 요거 하나를 얻은 겁니다. 일단은. 그리고 나서 저는요. 어떤 거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으냐. 자, 얘가 5가 나와. 얘가 5가 나와. 그럼 얘는 봐봐. 5 마이너스 어쩌고. 얘가요. 3이 나온대. 그러면 이 어쩌고라는 값이 또 수렴할 수 있는 건지 혹은 발산할 수 있는 건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수, 발 이렇게 적어놓고요. 만약에 발산한다 라고 하면요. 3이라는 값으로 나올 수 있을까? 예를 들어 5 마이너스 무한 이러면 마이너스 무한이 되거든? 5 마이너스 무한 이러면 그냥 무한이 된단 말이야. 요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수렴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 친구가 뭘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야? 5 마이너스 네모가 3이니까 네모는 뭐다? 네모는 2다 라는 거고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gx가 2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요게 아니라면요. 그냥 사실 요거 수렴하고 수렴하니까요. 요거 더 해도 돼요. 더 안 된다. 미안. 빼도 돼요. 그럼 요거 빼면 요렇게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2배 이렇게 나올 테니까. 아니면 여기서 여기를 빼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 fx gx가 뭐 4가 나오고요. fx gx가 예를 들어 2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어요. 자, 더 나아가 볼게요. 저는요. g를 한편으로는 구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fx 이렇게 한 다음에 안의식을 이렇게 바꾸고 얘가 2라는 건 알고 있죠? 제가 리미트 지금 안 바뀐 거다. 5라는 값으로 수렴해. 얘가요. 발산하면 당연히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수렴하면 값이 존재할 여지가 있어요. 5분의 2로 수렴을 해야만 값이 존재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gx가 5분의 2가 된다. 그래서 x는 5, f는 5, g는 5분의 2. 각각이 수렴하니까요. 요 친구 요렇게 분리해서도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5랑 5분의 2랑 더해도 괜찮고요. 그냥 5 쓰고요. 5분의 2 이렇게 쓴 다음에 앞에 5가 곱해져 있으니까 25 플러스 2 해가지고 27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가든 정말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어요. 내가 fx를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구했다? 그러면 얘를 10변형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써도 돼. 지금 이건 불리한 상황 아니죠? 이렇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3이다. 자, 얘가요. 지금 5라는 값을 갖는 거니까 얘가 무조건 발산하면 안 되고 수렴할 수밖에 없다. 몇으로? 5분의 3으로. 그러니까 봐봐. 상수 곱하기 네모가 수렴한대. 그러니까 어떤 값으로 존재한대. 이 값이 되려면 여기다가 또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값이라는 말은 수렴한다라는 말이고요. 수렴한다라는 그 숫자는
5분의 3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수렴한다. 자, 1이라는 친구에서요. gx, 사실 리미트가 씌워져 있는 거지만 얘가 5분의 3으로 결과를 가지려면 얘는 일단 수렴해. 얘도 결과도 수렴해. 그럼 빼는 요 가운데 있는 친구도 수렴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5분의 2다. 5분의 2다. 요렇게 결과를 뽑아내도 전혀 상관이 없다. 처음에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수렴하는 단위로 수렴하는 것과 어떤 거랑 계산해가지고 수렴이 나왔을 때 요 어떤 거는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까지도 실전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렴하는 것과 어떤 거랑 곱했어? 그래서 수렴이 나왔어. 그럼 얘가 수렴할 수밖에 없겠구나까지도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나도 완벽하겠다라는 거. 그게 이제 예제 2번을 통해서 얻어나가셔야 하는 지식과 정보입니다. 제가 밑에다가 한번 써드릴 테니까 요것도 필기를 잘 해주세요. 그럼 얘는 수렴한다. 그러면 얘도 뭐한다? 수렴한다. 그리고 살짝 공간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제가 쓸 테니까 잘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유제 3번 가볼 건데요. 자, fx 이렇게 gx 나왔어. 그런 상황에서 f분의 g 요걸 구하래. 일단은 다 리미트는 당연히 같은 걸로 향하는 걸 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주면서 가보는 겁니다. 일단은 f랑 g를 따로 구해가지고 요거 계산을 하게 되는 건가? 요런 생각들 해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수렴하니까 더 할 수 있어요. 요렇게 하나, 요거를 제가 초록색으로 체크를 하고 완전히 복사한 다음에 주황색으로 바꾸고요. 요거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꾼다. 이렇게 더해 볼게요. 그러면요, 일단은 결과는 4가 나올 거야. 안에 있는 거는 어떻게 되죠? 2배의 fx. 괜찮죠? 요걸 통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가 2로 간다라는 것까지 알게 된 겁니다. 수렴 곱하기 뭔지 몰라. 하지만 이렇게 결과가 수렴이니까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어떻게 적을 것이냐. 이번에는요, 두 개를 뺄 거예요. 빼면 2배의 gx가 나오겠죠? 얘가 몇이 나온다? 12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gx가 6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자, f랑 g가 각각 수렴하니까요. 요거를 요렇게 합칠 수 있겠죠? fx, 이거 사라졌네. gx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얘는요. 수렴할 때 당연히 분리를 할 수 있다 라고도 배웠고요. 수렴할 때 합칠 수 있다 라고도 배웠으니까 6분의 2. 그래서 아이고 제가 분자분모를 뒤바꿨네요. 다시 fx분의 gx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얘는요 6이고요. 얘는요 3이니까 어이구 미안 2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3이 된다. 그래서 3이 된다. 이런 식으로. 괜찮을까요? 4번 가볼 건데요. FG가 있어. 그런 상황에서 요렇게 요렇게 나왔어. 자, 일단은 집어넣어 보는 거야. 얘는요 F1 근처가 될 거고요. 얘는요 3 근처가 될 거예요. 방금 근처라고 한 건 그냥 중간이고요. 결과로 쓰면 얘는 3이 될 거고 얘는 F1이 될 거야.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얘는 몇으로 간다? 3으로 간다. 수렴하네? 3이라는 결과로. 수렴하는 것과 뭔가 곱했더니 수렴했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조금 간단하게 써볼게요. 얘는 3으로 가겠다라는 결론까지.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얘 몇으로 간다? 2로 간다. 이제 얘 알죠? 얘도 3으로 간다. 왜? 여기 지금 앞에 거에서 찾았으니까. 자, 2로 가고 3으로 가고 G까지 곱해져 있는 상황에서 6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수렴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결과로 써야 될까요? 얘를 6으로 쓰면 안 되고요. 4로 쓰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가 4로 간다. 왜? 얘가 4로 수렴해야지. 2분의 3 곱하기 4 얘의 결과가 6이 나올 테니까. 맞죠? 자, 분모는요 8로 수렴해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 거야. 맞죠? 얘는요 4로 수렴해요. 그러니까 8분의 4네. 그러니까 2분의 1이네. 요렇게 4번 정답으로 써주실 수 있겠다. 생각보다 어디로 가네? 어디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 흐름들을 잘만 따라가면요. 어렵지 않게 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함수의 극한값 계산을 정식적으로 해볼 건데요. 정말 수능에 잘 나오는 수능의 메인으로 출제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부정형 계산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대입이 기본 출발점이다. 제가 살짝 올라가서 무슨 말인지 보여줄게요. 요거 어땠어? 자, 리미트 x가 1로 간다 라고 했었을 때 그냥 1 일단 대입하지 않았어? 그리고 우리가 요걸 알기 때문에 1을 집어넣어 가지고 어차피 요거는 4로 수렴하니까 4로 이렇게 바로 쓰지 않았어? 요거는 직관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었잖아. 방금과 같은 형태가요. 추가 계산이 필요 없는 부정형이 아닌 친구, 바로 답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이 친구는 5로 가요. 이 친구는 1로 가요. 그래서 두 개 곱하면 5다. 이렇게 나와 있는 x는 7이죠. y는 0이고요. 요거 유리함수 살짝을 그려주고 7 플러스 7 플러스 무한으로 가네. 이렇게 무한으로 발산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친구들은요. 부정형이 아니다. 부정형이 아니다 라는 이거 기호입니다. not이라는 수학적인 기호이고요. 자, 그거와 반대되는 건 추가 계산이 필요한 부정형이겠죠. 별표 쳐놨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총 4개에 걸쳐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배울 건데요. 3번, 4번도 중요하지만요. 1번, 2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미정계수의 결정에서 뒷파트에 나올 거예요. 미정계수의 결정에서도 한 번 더 다루게 되는 내용이니까. 자, 일단은 대입을 해보고요. 직관적으로 계산이 안 돼. 예를 들어서 0분의 0꼴이 나왔어. 0 나왔다 일단.
그럼 여기다가도 0이 나오겠죠? 1을 집어넣으면 요런 형태 0분의 0꼴. 제가 지금은요 이렇게 x-1이라는 게 사라지게끔 보여드렸긴 하지만요 실제 문제에서는 그렇게 안 나올 거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밑에는 x-1이 보이지만 위에는 보입니까? 바로 안 보인다고. 그런 형태를 줄 거란 말이야. 걔가 0분의 0꼴이고요. 자, 얘는요 추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포인트는 0인자를 찾자예요. 0이 되는 인수를 찾자라는 거고요. 자, 리미트 x-1로 간다. 방금 아까 예시 들었던 거. 자, 그러면요. 요게 0으로 간다. 그럼 x-1이요. 0인자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0인자. 예를 들어 x가 a로 간다. 라고 하면요. x-a라는 요 식이 0인자예요. 0이 되는 인수. 괜찮나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다 싹싹 삭제해야 돼요. 위아래 삭제할 수 있는 최대만큼. 아래가 만약에 x-1이 4개 있어. 위에가 x-1이 5개 있어. 그럼 일단 4개까지는 삭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식이 이렇게 있다 라고 해볼게. x가 1로 간다. 0인자 삭제했어. 식을 풀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남았죠. 1을 집어넣었더니 얘는 3으로 가고 얘는 0으로 가. 그럼 0 곱하기 3은 0이다. 이렇게 되면은 0이라는 게 결론인 겁니다. 추가 계산을 하게 된 거죠. 약분한 결과를 계산을 하자. 또 다른 예시, x가 1로 갈 때 제가 지금 계속 x가 1이라고 하는데요. 4로 가도 되고요. 3으로 가도 돼요. 일단은 4로 간다라고 하면 x-4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겠죠. 1로 간다라고 했었을 때 분모 0으로 가고요. 분자도 0으로 가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집어넣어 보는 거야. 대입이 기본 출발점이라고 했었으니까. 아, 0이 되네. 그러니까 얘도 분명 0인자를 숨기고 있겠구나. 그런 느낌.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인수분해한 다음에 싹싹 삭제시키고 이렇게만 남기는 겁니다. 요거 남겨가지고 계산. 그러면 이렇게 6이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0분의 0꼴은 0인자를 찾자가 포인트. 괜찮아요? 만약에 무리식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무슨 화? 유리화. 그러니까 무리식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요. 유리화까지도 고려를 해주는 거. 그거는 기본 우리가 뭐 수업에서도 기초 수업에서도 다루었던 거고요. 그 이전에서도 다루었던 거죠. 그거는 생각해 주셔야 된다. 자, 두 번째 부정형. 무한분의 무한인데요. 무한분의 무한이 뭐지? 예를 들어서 x가 무한으로 가 x분의 x제곱 플러스 4. 그러면 봐봐. 얘 무한 집어넣어봐. 그럼 무한으로 가죠? 얘 무한 집어넣어봐. 무한으로 가죠? 또 예를 들어 x가 무한으로 갈 때 x 플러스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요거 무한으로 가죠? 근데 요거 헷갈리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야. 선생님 근데 x제곱도 무한으로 가고요. x도 무한으로 가니까 무한 마이너스 무한하면 이거 계산을 못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자,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죠. 있는. 그러니까 분자 혹은 분모에 함께 모여 있는 친구는요. 하나의 함수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y는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그럼 얘를 그려봐.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0과 1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이렇게 이차 함수 형태. x가 무한으로 갈 때 얘는 무한으로 가죠. 제곱의 힘이 최고차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무한으로 간다. 아, 무한분의 무한꼴의 계산이다. 이런 느낌. 방금 말했던 거 살짝 요거는 어떤 식으로 갈까요? 자, 2차에서 느꼈던 것처럼 최고차의 힘이 제일 세요. 그래서 얘네 두 개의 힘은 의미가 없고요. 얘 힘으로만 무한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 괜찮나요? 예를 들어 여기다가 1000 집어넣어봐요. 여기다가 1000 집어넣어봐요. 여기다가 1000 집어넣어봐요. 이 세제곱에 비해서
제곱과 1차는 힘이 굉장히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차를 기준으로 생각한다. 자, 이제 무한분의 무한골 계산을 하게 되면요.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최고차항을 비교하면 된다. 최고차항의 차수와 개수를 비교하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요. 4차, 얘가 더 힘이 세죠. 결과적으로 3개씩 까줘도요. 1차 그리고 상수 이렇게 남을 거야. 그럼 얘는 발산할 수밖에 없어요. 왜? 1차는 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만약에 3차, 3차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상수니까요. 수렴하게 된다. 괜찮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1차 상수 이런 형태가 될 거야. 자, 1차 상수 예를 들어서 x가 4로 가. 아이고 미안. x가 무한으로 가. x 플러스 4분의 1 이런 느낌. 1차 상수 근데 얘는 무한으로 가는 지금 상황. 계속 우리는 무한분의 무한을 보고 있으니까요. 제가 4를 여기다 써야 되는데 여기다가 잘못 썼어요. 그래서 요거를 살짝 그려. 마이너스 4, 0 요렇게. x가 무한으로 가면요. 0이라는 결과로 다가가죠. 그래서 얘도 수렴. 그러니까 상수를 갖거나 0을 가지면 수렴한다. 요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다. 1번, 2번, 3번의 내용을 몇 차냐, 뭐 4차냐, 3차냐, 뭐 3차냐, 2차냐, 1차냐 요런 걸로 비교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요렇게 예시를 3차가 아닌 3x제곱 2차 요렇게 2차 그러면 2차, 2차니까 뒤에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자, 똑같은 차수기 때문에 얘는 상수만 남을 거고요. 얘도 상수만 남을 거야. 그럼 앞에 거의 개수들만 비교해 주면 돼요. 그래서 1분의 3, 그래서 3이 나오게 된다. 요거를 굳이 계산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요. 나누면 돼요. x제곱으로 쓱쓱 나눈다라는 거. 그래서 요렇게 0으로 보내고요. 0으로 보내고요. 0으로 보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이 원칙은요 큰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고 이렇게 최고차항 비교만으로도 충분하다. 요거를 쓸 일은 거의 없어요. 없다고 봐도 사실 무방할 정도라서.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최고차항 비교만 하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메인은 아닌 서브의 느낌이긴 하지만 알아둬야 되는 부정형 계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리고 0 곱하기 무한대.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요. 어떤 형태냐면요. 그냥 제가 예시 써놨으니까 예시를 굳이 들어드리는 것보다 새로 요런 거. 자, 비교를 잘 해야 돼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했죠? 요거 무한으로 가죠. 요거 무한으로 가죠. 그런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처럼 보일 뿐이라고 제가 써놨죠. 그러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란 소리예요. 왜? 봐봐. 얘는요. 앞에 2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거고요. 지수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얘는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누가 더 힘이 셉니까? 얘가 더 힘이 세다고. 마치 이런 느낌이야.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x가 무한으로 가 x제곱 마이너스 x. 자, 그러면 얘도 무한으로 가, 얘도 무한으로 가. 그러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얘가 힘이 더 세다고 했죠? 실제로 그려보면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요. 0, 1 요걸로 통해서 x가 무한으로 가면 결과는 무한이다. 왜? 요렇게 묶음 안에서는
힘이 센 친구가 눈에 띄게 존재하니까. 여기서도 얘가 힘이 센 거야.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가 결론인 거고요. 근데 얘 봐봐요. 루트를 벗겨내면요. 뒤에 상수는 어차피 요 제곱 때문에 힘을 못 쓰니까 삭제시킨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루트로 벗겨내면 2x 꼴이 나오지 않아? 근데 뒤에 마이너스 2x야. 그러니까 실제로 개수와 차수까지 완전 똑같아. 이런 힘이 완전히 비슷해 보이는 애들, 겉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애들, 이런 애들이 진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로 부정형이라는 겁니다. 이런 애들은요, 뭘 해야 되냐? 필요하다면 이렇게 유리화를 해주면서 계산을 하자. 오케이? 0 곱하기 무한대 혹은요 순서가 바뀌어서 무한대 곱하기 0 꼴, 요런 꼴도 부정형으로 보는 겁니다. 왜? 0은요 무한분의 1로 볼 수 있어요. 자, x분의 1이라고 했었을 때 x가 무한으로 가면 얘 0이죠. 그럼 0분의 1, 그러니까 무한분의 1, 얘가 0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 또 무한은요 0분의 1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 0을요 무한분의 1로 바꿔. 그럼 무한분의 1 곱하기 무한이잖아. 이건 무한분의 무한이죠. 중요하다라고 했던 부정형 계산 두 번째. 혹은 이 친구를 바꿔 0분의 1로. 그러면 0 곱하기 0분의 1이니까 0분의 0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요것들은요 0분의 0꼴 혹은 0분의 무한대꼴로 바꾸기. 그런데 요 3번, 4번보다는 1번, 2번이 조금 더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되는 것이다. 3번, 4번을 그렇다고 무시하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제 3번 가볼 건데요. 일단은 극한값 계산하려면요. 집어넣어 보는 게 좋아요. 집어넣어 봅시다. 마이너스 2 집어넣었더니 일단은 분자는 분모는 미안해요. 분모는 0으로 갑니다. 그리고 계산을 쭉 해나가는 거죠. 이렇게 사라지고 사라지네. 분자도 0으로 가네. 0분의 0꼴이네. 그러니까 둘 다 x 플러스 2라는 0인자가 숨어 있겠구나. 요거 분리를 해주는 겁니다. 분명히 x 플러스 2가 숨어 있어. 요런 느낌으로. 자, 요거 기억하나요? 조립제법 기초 수업 때 저희가 했었죠. 요렇게 요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자, 0인자를 없앨 수 있어. 왜? 제가 제일 처음에 요거 설명드릴 때 x는 마이너스 2가 아니라고 했죠. 마이너스 2의 근처일 뿐. 그렇기 때문에 요거 계산. 자, 이제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이 아니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이 아니네. 그러니까 계산. 요렇게. 그래서 1번으로 답을 쓰실 수가 있겠다. 요건 0분의 0꼴의 형태였죠. 0인자를 찾아내자. 유제 5번 가볼 건데요. 자, 똑같이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4, 마 6, 2. 0이네? 일단은 분모 0. 오케이. 그리고 2 집어넣었어. 루트 9. 얘는 3이죠? 마이너스 3은 0. 0분의 0꼴이네. 자, 그런데 뭔가 잘 안 보일 것 같아. 왜? 요 루트 때문에. 그럼 무슨 화? 유리화. 위아래에다가 똑같은 걸 이렇게 곱해 줍시다. 곱해서 계산. 요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자, 요 친구 x마 1,
x마 2로 인수분해 가능? 그리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원래는 이거 항상 써줘야 돼요. 이거 항상 써줘야 되는데 그냥 안 쓴 겁니다. 분자에서 이렇게 그럼 3으로 묶으면 3의 x-2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영인제가 이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이 안 됐구나. 이제는 집어넣어서 확인. 이 집어넣으면 요거는 1로 가고요. 요거는 몇으로 간다? 6으로 간다. 그러니까 1, 6, 3. 그래서 2분의 1이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요렇게 계산. 자, 6번 가볼 건데요. 좌표평면 위의 점 A에 대하여 선분 OA의 길이, 그러니까 5가 원점이라고 문제 나와 있습니다. t 플러스 2에서 0을 빼. 그리고 제곱. 2t 플러스 2에서 0을 빼. 그거의 제곱. 요게 ft겠다. 자, 요런 상황에서 우리가 요거의 값을 구하래. 그럼 일단 보는 거야. 1 집어넣어? 그럼 0이야. f1-5가 0이라면 부정형이거든? 한번 넣어볼까? f1을 찾아. 지금 우리는요, 결과만 보는 겁니다. 중간값, 뭐보다 조금 크고 뭐보다 조금 작고 이런 것들을 생략을 하고 결과만 보는 겁니다. 자, 1 집어넣어. 그러면 얘는요, 3의 제곱이니까 9. 1 집어넣어. 그럼 얘는 4의 제곱이니까 16. 요거 루트니까 계산하면 5가 돼. F1은 5가 돼. 그럼 요렇게 되네. 0분의 0꼴이네. 살짝 복잡하지만 어쩔 수 없다. 요거 다 계산해야지. 제가요, 요걸요, 라지 t로 이렇게 치환을 해볼게요. 너무 식이 복잡하니까 리미트 t가 1로 갈 때 t-1분의 루트 라지 t-5 이런 식으로 될 거야. 루트 라지 t 플러스 5 루트 라지 t 플러스 5 이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는 동의할 수 있죠? 자, 그러면요, 요거 t가 1로 가 t-25 요렇게 쓸 수 있고요. 스몰 t-1 루트에 라지 t 플러스 5 요런 식으로 일단은 쓸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기가 일단 0으로 가? 여기가 0으로 가나? 생각을 해보면서 1을 여기 이쪽에다 한번 집어넣어 볼까? 스몰 t에다가 1을 집어넣는 거야. 1 집어넣으면요, 요거 9가 나오죠? 요거 16이 나와. 요거는 25가 나와. t가 루트 t는요 5가 나오겠지. 그럼 요 친구는 10으로 간다. 일단은 10으로 간다. 다행스럽게 요걸 다 쓸 필요는 없었어. 조금 고생을 덜었습니다. 그럼 라지 t에서 25를 뺀 게 분명히 t-1, 스몰 t-1을 가지고 있을 거야. 조금 귀찮겠지만요, 어쩔 수 없어요. 요거 계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라지 t-5라는 친구를요. 25, 미안해요.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이쪽에다가 인수분해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아, 이제 다 왔다. 이렇게 삭제. 스몰 t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10분의 22. 얘는요, 5분의 11.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자, 6번 풀 때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거 공식을 알고 있었어야만 풀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치환을 했잖아요. 자, 치환은요, 필요할 때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쓰고 있으면 너무 길고 복잡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라지 T로 치환했다 라고 했다고요. 항상 여러분들도 라지 T로 치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P로 치환할 수 있고요. K로 치환할 수 있어요. 다만 내가 치환했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요. 맨 마지막에 되돌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요거 계산을 해서 이런 식으로 되돌릴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미정계수의 결정으로 가볼 건데요. 부정형 계산했잖아요. 그거의 활용입니다. 활용. 그래서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되는 파트, 이렇게 별표 3개나 등장했습니다. 별표 3개나 등장하는 일이 많지 않거든요.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요거 강조를 드려서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셔야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0분의 0꼴을 활용하는 형태인데요. 0분의 0꼴 파란색으로. 자, 대입 0 나왔어. 근데 얘가 실수, 예를 들어서 3, 4, 0, 루트 7 이런 값이 존재한다 라는 거야. 그러면요, 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0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 자, 0분의 0꼴은 저희가 부정형으로 계산 이어갈 수 있었죠? 그래서 수렴하는 형태로 바꿀 수 있었잖아요. 수렴으로 끌고 갈 수 있었잖아요. 자, 만약에 수렴해요. 결과가. 근데 분모가 0으로 가. 그럼 분자도 0으로 끌고 가서 부정형 계산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0분의 4야. 얘는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 수렴이겠어? 발산이겠어? 얘는 발산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0분의 0꼴로 끌고 가주자. 그래서 얘가 0으로 간다. 그럼 얘도 0으로 간다. 어떨 때? 얘가 수렴하는 결과일 때. 보통은 이렇게 많이들 줍니다. 또 얘가 만약에 0으로 가? 근데 얘가 0이 아닌 4라는 결론이 나와. 자, 봐봐. 어떤 거분의 0이 4라는 수렴값이 존재해. 라고 하면 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왜? 상수이면 안 되고요. 무한이나 마이너스 무한처럼 발산해도 안 돼요. 상수이면 4가 나올 수 없겠죠? 얘여도 4가 나올 수 없어요. 왜요? 자, 무한분의 1은요. 요거 0이에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결과는요. 그냥 0이에요. 그러니까 4가 나올 수 없다고. 맞죠? 그래서 0이고요. g가 이렇게 있어. 얘가 수렴에 0이 아닌 값으로. 그러면 얘도 무조건 0으로 끌고 가야 된다라는 거.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봐봐. 얘가요 0으로 수렴해. 뭔지 몰라? 근데 0이야. 그럼 얘는요 4여도 되는 거예요. 4분의 0은 0이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0분의 0꼴 부정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은 거고요. 이렇게 수렴하는 값이 0이 아닌 상황을 보는 겁니다. 자, 메인, 보통은 이걸 많이 준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인수에 대한 정보를 준다라고도 제가 써놨죠. 예시로 한번 들어드릴게요.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하여 그럼 일단 fx는 x제곱 플러스 어쩌구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생각을 하면서 출발. 요거를 만족할 때 자, 수렴하네. 대입 0인데 F1로 가는데 어떻게 수렴하지? F1 정확히 쓰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가 0으로 가야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다. 사실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요. 나중에는 우리가 지금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이기 때문에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요걸로 퉁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결론 먼저 던지고 갈게요. 그냥 이렇게 써도 전혀 상관이 없다. 전혀 손색이 없어요. 결론. F1은 0이다 생각을 하면서 출발. 방향성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살짝 내려볼게요. 첫 번째 방향성,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인수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는 겁니다. F1은 0이고요. 최고차 개수가 1인 2차니까요. x제곱 이런 형태인데 x-1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x-a든 x-p든 이런 식으로 적는 거야. 이렇게 최고차항 그리고 1차니까 이렇게 적은 거고요. 그래서 fx를 주어진 식에다가 다시 집어넣어. 그래서 이렇게 삭제시키고 0분의 0꼴로 끌고 갔으니까 계산. 그래서 a에 대한 값을 구한 거고요. 두 번째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 요거는 한번 천천히 잘 살펴보고요. 안 되면 두 번 보고 세 번 봐봐요. 그럼 조금씩 더 나아질 거예요. 또 안 되면 저한테 질문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 식 쓰는 방법 자체가 달라요. 자, 1 집어넣으면 0이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래. fx를요. 기본적으로 지금 어떻게 쓴 거냐면요. 무조건 x-1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로 이렇게 쓴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쓴 건데 지금은 3차가 아닌 2차니까 이 3차는 버리고 2차까지만 쓴 거야. x-1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연속적인 합으로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b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저는 실제로 b를 p로 쓴 것 뿐이고요. a를 문제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었으니까 1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의 x-1 제곱 p의 x-1이라고 제가 a를 이렇게 b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 괜찮나요? 얘가 만약에 3차였잖아.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x-1의 세제곱 a의 x-1의 제곱 b의 x-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왜? 무조건 이 fx의 식은 x-1로 나누었을 때 다시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요거 0 되고요. 요거 0 되고요. 요거 0 되니까 요렇게 0이 되는 친구들로만 묶어서 쓴 겁니다. 살짝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요렇게 써볼 수도 있다. 자,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하나씩 없애는 겁니다. 두 개에서 하나로 바뀐 거고요. 요렇게 계산 1 집어넣으면 당연히 얘는 0이 될 거고요. P는 8이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의 결과는 완전 똑같다. 많이들 아마 1번을 쓸 거지만 2번도 알아두고 있으면
분명 도움은 됩니다. 분명 도움은 되니까요. 고난도로 갔었을 때 사용하거나 혹은 저난도, 난이도가 높지 않아도요. 요거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알아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미정계수의 결정에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는 거. 무한분의 무한꼴의 활용입니다. 다항함수가 이렇게 있어. 요렇게 나왔어. 자, 다항함수라면요. 우리가 이제 수학 2에서 다항함수라고 하면 2차, 3차, 4차 요렇게 정수 차수 n차, 6차, 7차 요런 것들을 말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다항함수의 정의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해 줘도 전혀 무방하다. 오케이? 자, 요렇게 나와 있는 정보는요. 최고 차항의 차수와 개수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요. 뭔 소리냐면 예시로 요렇게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요렇게 나와 있어. 자, 만약에 얘가요. 3차에 봐, 3차에 봐. 그러면 분모한테 힘이 딸려. 그러니까 분모가 요렇게 형태가 남을 거야. 그러면요. 얘는 9가 될 수 없어요. 맞죠? 얘가 만약에 5차, 6차, 7차에 봐. 그러면요. 얘보다 얘가 힘이 압도적으로 세서요. x가 남거나 x제곱이 남거나 x세제곱 요렇게 1차, 2차, 3차 요런 형태가 남을 거야. 그럼 9가 나올 수가 없어. 이렇게 상수만 덜렁 남는다라는 건요. 0이 아닌 상수죠. 아, 얘랑 힘이 같아서 이렇게 상수끼리 비교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남겠구나. 자, 그러면 x 4제곱의 네모인데 자, 3분의 네모가 9니까 네모는 27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시 2차죠. 요거 보면요. 요렇게만 봐볼게 우리. 뒤에 거 보지 말고요. 아, 자, 무한으로 가요. 무한으로 가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차피 상수는 2차 앞에서 힘을 못 쓰니까 두 개 차수가 똑같네? 그럼 개수만 비교. 얘가 2니까 A는 8이다. 이런 느낌. 괜찮죠? 그래서 0분의 0꼴, 무한분의 무한꼴 요것들을 잘 버무린 다음에 미지연계수 결정할 때 활용을 하자. 적극적으로. 자, 이제 샌드위치 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이렇게 함수를 3개를 대략적으로 대충 그려놨어요. 함수의 형태는 꼭 이런 형태가 아니어도 괜찮아. f와 g가 이렇게 있어. 대소 비교가 정해져 있다고. 요 만나는 점이 아닌 공간에서는요. f보다는 g가 당연히 크죠. 근데 만나는 점에서는 완전 똑같죠. 이런 것들을 포함을 했었을 때 자, h가 사이에 낑겨져 있어. 얘와 얘의 극한값이 지금 이쪽에서는 분명 같겠죠? 그러면 h의 극한값도 얘네들의 극한값과 동일하다. 요 정리입니다. 샌드위치라고 하면요. 빵 사이에 제가 그림을 진짜 못 그려요. 이거 빵이에요, 빵. 이해 좀 해주세요. 이거 뭐 햄이라고 해봅시다. 빵과 빵 사이에 햄이 이렇게 끼워져 있어. 지금은 제가 띄워서 그렸지만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샌드위치 이런 거 받으면 이렇게 빵 사이에 햄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러면 거의 똑같다라고 관찰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샌드위치 정리.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F가 네모랑 세모 사이에 끼어져 있어. 그런 상황에서 이 네모, 세모가 리미트 씌워가지고 어떤 K 값을 가져.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햄도 K라는 값을 갖게 될 것이다. 그 값을 갖게 될 것이다. 오케이? 예제 4번 가볼 건데요. 자, 일단은 항상 극한의 계산은요. 집어넣어서 꼴 계산. 0인데? 그러면 자, b가 상수래매. 적어도 0분의 어쩌고가 상수, 수렴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적어도 얘가 0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케이? 그 생각이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루트
첫 번째 4 플러스 a 마이너스 3은 0이다. 요게 해야 되는 생각. 루트 4 플러스 a가 3이 나와야 되니까 안에 있는 건 9가 나와야 되고 a는 5가 나와야 되겠죠. 자, 문제 다시 한번 써보면요. x가 2로 간다. x마 2 이렇게 써주시고요. 루트 2x 플러스 5 마이너스 3 여기다가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유리화를 만들어 준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은 분모는요. 이렇게 써주실 수 있어요. 분자는요. 2x 플러스 5 마 9, 2x 마 4 두 배로 묶고요. x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0인자 없애고 대입 이 집어넣으면요. 루트 9니까 3 그럼 3 더하기 3은 6이겠구나. 그럼 6분의 2가 3분의 1이 되고요. a가 5고 b가 3분의 1이니까 15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16 요거를 정답으로 써주시면 충분하겠다. 유제 7번 가볼 건데요. 자, 리미트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일단은 집어넣으면서 확인. 4 마이너스 2 마 2. 얘 0인데? 근데 수렴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얘도 0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0으로 간다라는 건요. 인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소리죠. x 플러스 2라는 0인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이렇게 쓰면 b는 2a 플러스 4라는 소리고요. 분자에 있는 식을 쓰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혹은 x 플러스 2라는 0인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니까요.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는데요. 이 네모는요. 2분의 b라고 바꿀 수도 있어요. 왜? 상수가 b니까 이거 맞춰서 쓴 겁니다. 자, 어느 쪽으로 가도 전혀 상관없어요. 방법 1번, 방법 2번이니까 저는 방법 2번으로 가볼게요. 요 분모를요. 인수분해를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요. 3이 됩니다. 혹시 조금 빠르다라고 느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삭제한 겁니다. x가 마이너스 2로 간다. 그래서 집어넣은 결과고요. 자, 그러면 얘가 마 9가 나와야 된다. 2분의 b가 마 7이 나와야 되고요. b가 마이너스 14가 나와야 되겠구나. 2분의 b가 마 7이래. 그러니까 여기 마 7 집어넣고 요거 전개.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쓰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일단은 5번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요. 선생님 1번은요? 라고 하실 수 있으니까요. 1번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요. 요거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 얘가 기본적으로 요거 마이너스 4네요. 마이너스 4. 기본적으로 어떻게 인수를 갖게 되느냐? x 플러스 2라는 친구를 인수로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식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x제곱 다시 전개를 해보는 거야. 이게 맞나? 하면서. 그럼 이건 2a-4, 2a-4, 그리고 요거는 ax 마이너스 2x 플러스 2x니까 요거 사라져서 ax, 그리고 x제곱. 요렇게 식을 쓰실 수 있겠구나. 아, 그럼 요렇게 해서도 계산이 가능하겠구나. 요렇게 쓱 없애고요. 결론적으로는 마 3분의 a마 4가 3이다. a마 4는요 마 9다. a는 마이너스 5다. 아, 나왔네. a는 마이너스 5다. 그리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5 집어넣어서 b는 마이너스 14다. 이런 식으로 구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8번입니다. 3차 함수 fx가 최고차항도 안 알려줬어. 아, 그럼 조금 식이 복잡할 수도 있나 생각을 하면서 출발. 요런 형태가 될 거거든. 아, A, B, C, D 식이 4개나 필요하네 일단. 그리고 나서 보는 겁니다. 지금 각각 들어가져 있는 분모에는 다 0으로밖에 안 가. 아, 그러면 이 친구가 0으로 가고 이 친구가 0으로 가겠구나. 기본적으로 F1이 0, F2가 0이겠구나. 요 정도까지는 너무나도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러면 요걸 통해서 우리가 fx는요. 최고차항 모르니까요. 그냥 저는 p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요렇게 a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계산. 자, 첫 번째 요거는 순서예요, 순서. 그냥 요렇게 씁시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는 방법이고요. 리미트 x가 1로 간다. x마 1, p의 x마 1, x마 2, x마 a 이렇게 쓰시고요. 얘가 3으로 간다. 자, 기본적으로 삭제할 거 삭제. p에다가 마 1, 1-a가 3이다. 요거 곱해져 있는 상황 맞죠? 그러니까 p에다가 a-1 이렇게 곱한 게 3이다. 기본적으로 하나 나왔고요. 또 하나 써볼게요. x가 2로 갈 때니까요. 이렇게 삭제 하고 나서 p에다가 1 그리고 2-a가 3이다. p에다가 2-a 한 게 3이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할 거냐? AP-p는 3이다. 마이너스 AP 플러스 2P는 3이다. 맞죠? 위의 식, 밑의 식을 더해 볼까요? 얘랑 얘를 더해 보자. 더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 써볼게요. 살짝 쓰면 AP는 사라질 거고요. P는 6이다. 자, P는 6이다. 나왔어. P는 6이다. 그러면 6A-6은 3이다. 6A는 9다. A는 2분의 3이다. 맞나요? 그래서 A는 2분의 3이다. 이렇게까지 나온 겁니다. 자, 우리가 F식을 쓸 수 있겠죠? 6 써주고요. 2분의 3 이렇게 써주고요. 2분의 3 써주면서 계산. F4는요.
6에다가 3, 2, 그리고 4 넣으면 2분의 5다. 요렇게 사라지고요. 요렇게 계산하면 18, 요렇게 계산하면 90. 그래서 최종적으로 F4는 90이겠구나. 처음에 요렇게 써서 하나하나 다 넣으려고 했는데 인수가 나오니까 굳이 요렇게 쓸 필요 없이 그냥 인수의 개념으로 식을 쓱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F4는 90까지 결과를 얻어낸 거고요. 처음이라서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반복 숙달만이 완벽해지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